비상계엄이 발동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북한이 남침을 했다. 또는 그것에 준하는 사태가 전쟁과 같은 사태가 터져야 비상계엄이 가능하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잖아. 그런데 뭐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저 뭐야, 저 웃기네. 그건 다 이거는 위헌 위법이다라고 어떤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게 위법성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범죄자들이 전부 이거 나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습니다. 나는 마약을 그냥 했는데 이게 위법하다고 난 몰라서요. 이 마약 이름도 특이하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집에서 양귀비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과거에 1960년대 요새도 대마를 그 재배하다가 걸린 사건들 뭐 며칠 전에 뉴스에 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농민들이 이게 돈이 된다 해서 내가 뭣도 모르고 키웠을 뿐이지 이게 뭐 마약인지 뭔지 그런 위법성의 인식은 없었습니다는 취지를 주장해요. 무조건 유죄고 구속입니다. 마약 사건 이런 건 그냥 상식적으로 그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몰랐다면 그거는 네 책임이야. 법률을 몰란 네 책임이야. 법률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그 로마법에서부터 내려오는 유명한 법언이 있습니다. 이제 법률 분야에 있어서 어떤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명언이다. 법률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태를 보고서도 이거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을 것 같아 라고 판단해서 영장을 기각시키는 그 판사, 그런 인간들이 지금 영장 전담으로 있으니 이 국민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민주당은 법률로 영장 전담 판사부터 뭔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뽑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국법관회의 뭐 이런 데서 차출된 판사님들 등등이 좀 추천하는 판사로 영장 전담 판사도 새로 뽑고 또 이제 뭐 지금 고등법원 항소심이면 항소심 뭐 1심부터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막 또 항소심에 그런 전담 재판부 판사님들을 뽑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그냥 선방 쳐가지고 우리는 무작위로 컴퓨터로 돌려서 뽑을게 뭐 이러고 있는 건데, 이러거나 저러거나 하여간 결론은 뭐 사형 무기 때리면 되는 거잖아. 결론이 지금 1심은 못 바꿉니다. 지기현 재판장님을 바꾸는 거는 불가능한 단계에 이제 저는 들어섰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지금 뭐 한 2주 정도 재판하면은 결심 공판이단 말이에요. 다음 주 정도에. 그때 재판부를 바꾸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기현 재판장이 그냥 하는 거예요. 2월 달에 선고를 때립니다. 자, 그러면 지기현 재판장이 무죄다, 공소기각이다. 이거를 못 때리도록 하면 되잖아. 밉지만. 그분 또 어떻게 보면 좀 귀여워. 그 김용현 그 변호인들, 이하상 변호사나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쩔쩔매고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귀여워. 그 양반 좀 스타일이 그렇대요. 그 지나가는데 뭐 사진 찍어드릴게 하고 어디 또 후배들하고 뭐 술 먹으러 가서 또 그냥 사진도 찍어주고 좀 귀여워 사람이. 저보고 욕하지 마세요. 근데 유죄를 때리도록 만들면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제일 핵심적인 그 윤석열 쪽의 또 전략이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습니다. 애매해서 이거거든. 지금 윤석열 주장이 다 그런 거잖아요. 나는 위헌 위법적인 그런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잖아.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훨씬 더 많은 병력을 동원했을 것이고 뭐 그랬을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군대 사령관 이라는 자가 또 말도 애매하게 바꾸고 곽종건 특전 사령관 그런 말은 나는 못 들었다 뒤집고 이러니까 이제 윤석열 쪽에서 기가 살아가지고 그 핵심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이 내심에 고의가 없었다 이런 뜻이거든.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그 마음이라는 걸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님 본래 우리 한편이잖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영장 전담 판사가 딱 제시한 위법성의 인식 그 법리가 있잖아. 그걸로 때려주세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인두비오 프로레오. 그 로마법의 멋진 그 법원 있잖아. 이건 좀 애매해, 의심스러워. 그러니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냥 나는 법리적인 결정만 한다. 정치적인 건 모르겠다. 그건 판사의 임무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은 당시 위법하다, 위헌이다는 명확한 인식이 없이 그러한 일에 나아갔으므로 결국 무죄다 이렇게 이제 해달라 이거잖아요. 국무총리 한덕수, 박성재 다 똑같아요. 다행히 법무부 장관 박성재는 재판이 누구한테 걸렸다? 이진관 재판장한테 걸렸습니다. 그거는 참만 또 다행이야.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다 그렇죠.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진관이한테 재판장님한테 걸렸고. 근데 판결이 서로 모순 저촉돼서는 안 된다라는 또 중요한 법원칙은 아니지만 실무적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지기현 재판장이 윤석열 그리고 김용현 법무부 장관을 선고한다. 이것보다도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윤석열이가 위법성 인식이 없기는 왜 없었다? 있었다. 그리고 국무회의 CCTV에 나오는 한덕수 그리고 법무부 장관 박성재가 위법성을 몰랐을 리 없다. 지기현 재판 전에 그걸 그냥 대못을 박아버리면 여기에
사실상 구속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같은 1심 법원 판사가 그렇게 해도 판결이 있어서 서로 모순 저촉돼서는 안 된다는 이거는 법원칙입니다. 때문에 이게 구속되는 효과가 있고 유죄야 위법성의 인식은 있어. 만약에 이진관 재판장이 먼저 그거를 때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버리면 지기현 재판장이 사실상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100%는 아닙니다. 나는 따로 내 생각은 달라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판결의 모순 저촉을 방지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제약 조건이 따른다는 거지. 그런데 먼저 때린 대못을 박은 게 굉장히 높은 법원이다.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이다. 대법원이면 그거는 게임은 끝난 거고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새로 바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님이 이끄는 헌법재판소 9명이 전원일치 9대0 만장일치로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했다. 그건 우리 헌정사상 이제 박근혜 대통령 파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 대통령을 파면시킨 것 말고는 유일하게 나온 다른 고위공무원 파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유일한 결정입니다. 판례입니다. 검사 탄핵 다 기각시켰어요. 아니 문형배 우리 지금 존경한다 하지만 거기에 간 거 전부 다 탄핵 사건은 전부 다 기각시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문형배 그 팀에서 다 기각시켰어요. 박승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다 기각시켰어. 이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문형배 그 팀에 대해서 윤석열을 그 8대0으로 파면시킨 그 공로는 또 박수 치지만 지금 말씀드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랄하게 비판받아야 된다 말이야.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막 쏠려가지고 말이야 대한민국이 이런 재판도 레밍 들쥐야 한 놈이 쫙 가면 그냥 수만 명이 따라가다가 그 바다 낭떠러지에 그냥 다 떨어져 죽는 한국 정치판이 들쥐 레밍 정치판이라 하더라도 사법이 그래서는 안 되죠. 저는 문형배 그 헌법재판소 그 구성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살려준 것. 탄핵 안 된다. 중대한 헌법 위반이 없다. 박승재 법무부 장관 중대한 헌법 위반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명이랍시고 문형배 그 소장 권한 대행은 그때는 CCTV를 못 봤잖아요. CCTV 없으면 그게 판단이 안 돼? 어린애들도 다 판단이 되는데. 한심한. 대한민국 그러니까 법조인이나 인간들이 다 그래요. 무슨 향판이든 서울에 있는 경판이든 간에 똑같은 인간들이야. 그러나 이번에 이제 바뀐 문형배 나가고 이미선이 그 나가고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이 이제 김상환 헌법소장 그리고 이제 오영준 헌법재판관 그리고 이제 마은혁 훌륭하신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이제 작년에 다시 이제 그 보충이 됐고 이제 구인 체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이번에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하는 그 결정문 내용이 굉장히 정말로 중요한 게 나왔다. 결정문이 공개가 된 거 읽어보니까. 제가 벌써 이 스픽스 인터뷰라든가 며칠 전에 또 제 단독으로도 이번에 9대0 이것은 2월달에 나올 이 지기현이의 내란 우두머리 판결에 정말로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 거의 구속할 것이다. 라는 게 결정문에 있다 이거야. 결정문에 있다 이거야. 위법성의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이 이걸 고민한 거야.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것 같아 해서 구속영장 기각시키니까 이런 식으로 한덕수 총리, 박승재 법무부 장관 이자들 또 무죄를 만들려고 이 작전을 짜는구나. 이 나쁜 판사들이 이거를 딱 캐치를 한 거야. 이해되시죠 지금? 따라오죠 지금. 그래서 이번 오늘 결정문 그 전문을 보니까 그 내용이 윤석열이의 그 경찰청장 조지호에 대한 그 지시는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이다 이거야. 경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서 막아라. 군이 지시하는 대로 막아라.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또 선관위 가가지고 또 막아라. 이렇게 윤석열이가 지시를 했거든. 그리고 안가에 불러서도 또 했고 초저녁에 그거를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담론 못 들어가고 한 거잖아. 정문 열어줬으면 왜 담으려면 들어가? 그러니까 그러한 지시는 어린애가 들어도 그건 상식적으로 이거는 위헌이야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의 지시는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한 지시였다. 그리고 그러한 비상계엄은 명백히 위헌이다. 그것을 조지호 경찰청장이 변호인들이 위법성의 인식이 좀 애매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하게 반헌법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한 본인의 자백과 마찬가지다라고 결정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위법하다는 인식이 명백히 있었단 말이야. 거짓말하지 마. 지금 경찰청장이나 되는 자가 말이야. 그렇죠. 딱 그렇게 쓰고 있어요. 위법성의 인식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고 오히려 조지호 경찰청장의 주장은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이거 국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월담 담 넘는 국회의원들을 다 그냥 놔뒀다. 그럼 헛소리하는 거지. 정문이나 단문을 열어줬으면 왜 월담을 하냐고.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당신의 말은 당신이 경찰청장으로서 헌법을 지켜야 되는 책무를 명백히 위반했다,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 하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명백하게 결정문에 쓰고 있다. 자, 그것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뿐만 아니라 9명의 헌법재판관들, 거기에 보면 3명이 지난 3월달, 4월달에 윤석열 파면 결정이 안 나고 한 달이 걸리고 한 달이 지나고 한 달 반이 지나고 해둘 때 5대3이다. 보수 대법관 보수 헌법재판관 3명이 이 지금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 그때 뭐 난리가 났잖아요. 다 기억하시죠? 가슴 졸이고 밤잠을 자지를 못하고. 제가 그때 딱 얘기했더니 제보고 거짓말이다, 뭐 8대 빵이 명백하다. 결론은 8대 빵이었지만 문영배 소장님이 나와가지고 다 그 당시에 있었던 내부의 그런 속사정을 다 또 얘기를 했잖아. 그게 진실이었다는 걸. 5대3. 그 3명이 누구예요? 그때 이제 걱정했던 이거 완전 꼴통 보수 재판관이다. 한 게 여자분, 여성 재판관님 김복형, 그리고 남자 조한창이, 또 한 분 유명한 뭐 하얀 그 정형도 옛날에 막 삼성이라 하면 다 풀어줘. 그리고 그 세 분이 완전히 꼴통 보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윤석열 파면에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5대3이다. 그 팩트거든 그게. 그런데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아니고 뭐 허접한 경찰청장이니까 뭐 쉽게 그냥 파면으로 날렸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던데, 그거는 저는 굉장히 얕은 어리석은 논평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결정문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이의 위헌 위법한 지시라는 것을 명백히 결정문에 쓰고 있습니다. 그건 지기현이한테 이렇게 구속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다 하는 게 명백한 거예요. 이제 그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의 이런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다, 이걸 또 굉장히 자세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위헌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라고 딱 쓰고 있어. 그게, 그리고 이 3명의 보수 재판관이 여기에 만장일치 9대0으로 오케이 이게 맞다라고 했다는 것도 중요하고, 단 한 명도 여기에 대해서 뭐 소수 의견이나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이나 이런 걸 쓰지 않았어요. 그냥 쿨하게 9대0으로 끝. 그건 그만큼 이번에 이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뭐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이 9분이 정말로 이 위법성의 인식이라는 이 법기술도 아니고 뭐 법 장난질을 가지고 2월달에 지기현이를 만에 하나 윤석열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무죄, 이런 그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깔끔하게 9대0으로 위법성의 인식은 있었다라고 우리가 명백히 결정문에 남기자. 그러면 대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지기현 1심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엄청난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변호사들이 여러 가지 법원에 낼 때 대법원 판례가 제일 좋지만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중요한 판례가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지만 위법성의 인식이 윤석열이에 대해서 명백히 있었다. 이것을 결정문에 명백히 밝혔고, 그 지시를 받은 자 조지호, 당신 위법성 인식이 뭐 없기는 뭐가 없어, 이렇게 명백히 한 것은, 자 2월달에 지기현 명백히 윤석열이는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어, 너는 내랑 우두머리 100%야. 지시를 받은 자 누구?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기서도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지금 또 개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진관 재판장님이 하고 있는 한덕수, 그 다음에 박성재 법무부장, 다 위법성 인식 없다고 개기고 있거든. 뭐 이진관 재판장님한테야 뭐 통하지가 않겠지만, 그렇지만 최고법원인 대법원, 그 다음에 최고의 정치사법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이러한 결정을 했다라는 그 깊은 그 속마음, 이 지기현, 또 사법부의 이 반란에 대한 그런 걱정, 그게 그런 이제 이 3명의 보수 대법관조차도 만장일치로 소수 의견 하나 안 내고,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진짜 큰일 난다라고 하는 이 재판관 9명 전체의 어떤 국가에 대한 충성과 걱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것을 지기현이가 그 역을 한다 만약에, 그러면 지기현이는 대한민국에서 법조 생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